문제는 아니지만, 자, 1번을 보면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 관계에 대해서 물어봤죠. 1번 원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면서 재결을 취소해달라고 하는 거 안 되죠? 원처분의 위법을 주장한다면 원처분 취소해달라고 써야지. 재결 취소해달라고 할 때는 재결의 위법을 주장해야 되고. 응? 1번은 없다 그래서 맞고. 2번은 2번 틀렸죠? 두 번째, 별도의 전심 절차를 따로 다시 거칠 필요 없죠? 즉 행정심판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거 소송에서 새로이 주장할 수 있고, 법원은 그거 판단해줘야 된다. 따라서 별도로 행정심판 새로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행정심판 다시 거칠 필요 없다. 1번은 정답이 2번 틀린 거로 알았으니까. 3번은 뭐야? 3번은 두 줄은 뭐야? 앞에 두 줄은 행정심판 거치고 나야만 소송할 수 있다고 별도로 법에 규정이 있어도, 둘째 줄 끝에 처분이 집행되거나 절차에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그러니까 행정심판은 제기해 놓되 재결 나오는 것까지 기다리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예외 사유 4가지 중에 하나. 그죠? 4번은 뭐야? 그렇게 또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동종 사건에 대해서 이미 행정심판 누가 청구해서 기각 재결 나왔을 때는 아예 행정심판 제기조차를 안 하고 소송 제기할 수 있는 4가지 사유 중에 하나. 그죠? 자, 그래서 2번. 문제 2번은 소송 요건. 부관 중에 부담만은 독립하여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반대로 설명이 돼 있지? 부담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될까? 그러면 그대로 맞는 대로 치면 끝에 가서가 돼. 될 수 없다라고 보면 맞아. 부담만 되고 나머지는 안 되는 거다라는 의미가 돼야 되니까 될 수 없다. 그래서 2번은 1번. 응? 이건 뭐 부관에서 공부한 거고. 2번 취소송의 대상은 처분 등이고, 처분 등은 처분하고 재결을 가리키는 거다. 응? 3번은 자, 침해적 처분이 내려진 후에 다시 똑같은 내용의 반복된 침해 처분은 그거는 별도의 법적 효과, 의미는 없는 거야. 앞선 침해적 처분만이 소송 대상이 되는 거야. 응? 그래서 처분이 아니다. 맞고. 4번은 그치. 법률 행정소송법 말하는 법률상 이익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이익을 말하는 거지. 응? 이런 사실상의 경제적 이해관계, 또 대다수 일반 국민들이 얻는 공익, 이런 거는 포함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5번 소제기관에서 안날의 의미는 뭐야? 그치. 안날은 서류가, 문서가 당사자의 주소에 송달되는 등 사회 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졌다면 특별한 반대의 증거가 없는 한 그 처분이 있다고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추정이 중요한 단어. 추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의 증거가 제시되면 깨지는 거기 때문에 추정이 맞는 겁니다. 자, 정답은 1번. 그다음 문제 3번은 법적 성질이 다른 나머지 하나를 골라라. 그런데 이 뭘 묻는 걸까? 응? 처분이냐 아니냐? 응? 이 중에서 처분으로 인정된 거 딱 하나 있어요. 응? 어떤 거야? 1번 원자력 발전소 들어설 부지로서 적합하다고 부지 사전 승인하는 거 있지? 부지 사전 승인은 최종 원자력 결정 전에 행해지는 예비적 결정으로서의 처분. 1번이 정답이야. 이것만 처분. 응? 2번 도시 기본계획 처분 아님. 기본자 들어가는 계획 처분 아니지? 이거 국민에 대해 효력 없는 거야. 3번은 이거 소위 확약에 관한 판례지. 아직 어업면허 내주기 앞서 우선순위자로 결정된 자에게 면허를 부여하겠다는 확약에 불과할 뿐 행정처분은 아니다. 그러기에 공정력 등 인정 안 된다. 이게 판결문이지 처분 아니고. 4번은 금융감독위원회가 법원에다가 이 금융기관 파산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행위. 이 법원에 신청만 했다 그래서 그 신청 대상인 기업의 금융기관에 법적으로 아직은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응? 파산 신청만 된 상태로는. 그래서 처분이 아니다. 자, 문제 4번은 행정심판과 소송과의 관계. 틀린 거 고르래. 1번 맞아요? 필요적 행정심판 전취주의. 그러니까 개별법에서 행정심판 거치고 나서야 소송하도록 규정이 있을 때도 그거
재결 나오는 거 기다리다가는 집행 절차 속행돼서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는 재결 나오는 것까지는 기다리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다만 재결 나오는 것까지는 기다리지 않더라도 일단 행정심판은 제기를 해놔야 된다. 그죠? 이게 1번 맞는 거예요? 네 가지 중에 하나. 그 다음에 2번은 뭘 물어봤어? 자, 첫째 줄에 무효 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 취소해달라는 소송은 받아주는데 요건이 뭐야? 취소소송으로 제기했기 때문에 취소소송 제기 요건을 갖춰야만 한다. 취소소송 제기 요건은 소송기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행정심판 거치게 돼 있으면 거쳐야 된다. 따라서 필요가 없다. X입니다. 2번이 정답. 그 다음에 3번은 뭐예요? 필요적 심판 조치가 적용되면 행정심판 거치고 와야 소송 받아주는 거지. 그런데 이거 행정심판 거치고 왔느냐는 소송 요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는 사항이다. 4번은 언제까지 행정심판 전치 요건 같아요? 원칙적으로는 소송 제기할 때 행정심판 재결 거치고 왔어야 되는 게 원칙인데, 그 재결을 안 거쳤는데도 소송을 제기했다면 원칙적으로 하자가 있는 청구야. 근데 법원은 언제까지 기다려주냐면 사실심 종결될 때까지 기다려줘. 그래서 사실심 종결 전까지 재결서 받아오면, 그러면 그 하자는 치유된 거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심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그래서 2번이 정답. 자, 문제 5번은 처분성 인정된 거 몇 개냐 그랬습니다. 이게 몇 개냐는 진짜 어려운 거야. 하나만 몰라도 틀려. 1번은 어때? 기억번. 이거 물어본 게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인정한 거냐 물은 거야. 기억번은 뭐야? 검사가 누군가를 기소하거나 불기소하는 결정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별도의 불복 절차를 밟도록 돼 있으니까 행정소송 대상 아니다. 이런 거 과태료 처분, 통고 처분 이런 거죠. 그래서 기억번은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인정 안 했어요. 니은은 당연 퇴직됐다 그러면 이미 공무원 신분 상실된 거고, 당연 퇴직됐다고 통보해주는 조치는 이미 당연 퇴직돼서 공무원 신분 상실한 자에게 한 번 더 알려주는 의미밖에 없지, 그 통보를 해야 공무원 신분 상실되는 효과가 생기는 거 아니거든. 그래서 당연 퇴직 통보는 처분이 아닙니다. 니은도 아니고. 디귿은 한국 마사회가 기수에게 면허를 주거나 취소하는 결정은 공권력 행사할 수 있는 행정 권한을 부여받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법상 제재로서 하는 행위다. 또 처분 아닌 거. 리을은 자, 급수 공사비 납부 통지는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수도관 연결해달라고 신청했다. 상수도 연결해달라고. 그래서 여기 수도관 연결하려면 이만큼의 비용이 들어가니 언제까지 납부하시오 이랬어. 그거는 강제로 납부하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래도 원하면 납부를 하시오. 납부를 하면 공사 계약이 맺어진 걸로 보고 공사를 하겠소 이런 뜻이지, 원하지 않으면 납부 이렇게 공사비가 많이 들어 나 안 할래 그러면 납부 안 하면 되는 거고, 이건 강제로 납부할 의무를 부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처분이 아니다. 여기까지 다 처분 아니야. 미음 하나만 처분이야. 지방의회에서 의장 불신임 의결하는 거, 요것만 처분성이 인정됐어요. 그래서 1번이 답이고 기억번 하나만 처분으로 인정됐네요. 자, 그 다음에 6번은 처분에 관한, 이것도 처분이냐 아니냐 묻는 거야. 이게 이제 이렇게 5번처럼 나열해 놓고 고르라는 게 있고 문장식으로 만들어내는 게 있죠. 자, 1번은 어때? 횡단보도 설치 처분이냐 아니냐? 처분이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다 그 규제 따르라는 의무를 부과하는 소위 일반 처분이라고 부르는 거죠. 처분이다. X. 그다음에 2번은 자, 국립공원 지정하고 끝에 경계를 측량하고 표지판 설치 행위. 이거 뭐야? 국립공원의 경계를 측량하고 표지판 설치하는 행위 처분 아니다. 처분인 거는 그에 앞서 국립공원 지정이 처분이야. 국립공원 지정으로서 구역이 다 정해지고 그 구역 내나 외에 있는 땅들 뭐 이거 개발 제한하고 이건 다 구역 지정에 의해서 발생하는 효과고, 다만 구역 지정이 된 다음에 사실상 이제 그 측량하고 표지판 설치하는 건 그거는 법적인 효과는 없는 사실 행위일 뿐이다. 처분 아니다. X.
3번은 자, 교통안전부담금 납부해라고 통보한 거. 자, 교통안전분담금, 그 다음에 납부통지, 이건 또 처분이에요. 이거는 교통안전공단이 법에 의해서 공권력 부여받아서 강제로 납부하라고 의무부과하는 조치. 이거 처분. 이것도 반대로 됐죠? 그러면 4번이 정답이네. 4번은 키워드가 세무조사 결정에. 앞에 거 다 몰라도 돼. 세무조사는 당연히 처분이고, 세무조사에 앞서 어떤 기업을 세무조사하기로 결정만 내려도 세무조사 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뭐 재산을 성실히 조사에 협조해야 될 의무가 부여되고 뭐 등등 출석해야 될 의무가 있고 법이 정하는 의무가 발생한다고 봐서 처분으로 인정됐어요. 세무조사 결정 처분이다. 4번 정답. 그 다음에 7번. 사례형을 간단히 했네. 갑은 자기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재정이 어려워지자 행정청에 보조금을 신청했으나 거부를 당했다.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여기서 거부 행위, 신청을 받고 거부한 행위가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되려면 상대방한테 신청권이 있어야 되죠. 법규상으로나 또는 조리상으로. 그런데 1번은 틀렸어. 왜? 둘째 줄에. 응? 그렇죠. 조리에 의해서도 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는데 성문법에 신청권이 있다고 규정이 있어야만 한다. 아니죠. 조리상으로도 인정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만 있어야만 X. 2번. 오늘 배웠잖아. 만약에 거부 처분 취소해달라고 송한다. 거부 처분은 정지해줘봐야 원래 신청 상태로 되돌아가는 결과가 될 뿐 아무로도 정지 결정으로 인해서 구제되는 이익이 없어. 그러니까 2번 어때? 허용되지 않는다. 집행정지 허용 안 된다. 맞습니다. 2번이 정답이야. 옳은 거 알았으니까. 그죠? 3번은 3번 행정절차법 떠올려봐. 원래 행정절차법에 뭐 할 때 사전 통지하게 돼 있지? 당사자에게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할 때 원칙적으로 사전 통지. 근데 신청받고 거부하는 것 행정절차법이 정한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판례잖아. 왜냐면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란 이미 상대방한테 부여되어 있는 권리익을 제한하는 걸 말하기 때문에 권리익을 달라고 신청을 한 거에 대해서 거부하는 건 그건 법이 행정절차법이라는 말하는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아니다. 그래서 사전 통지 대상이 아니다. 그죠? 따라서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다. 대상이 아닙니다. 네, 4번은 의무이행 소송이 눈에 들어와야지. 의무이행 소송 우리나라에 있어 없어? 없잖아. 허용 안 된다고 하는 게 판례잖아. 의무이행 소송할 수는 없습니다. 응? 그러면 거부행위에 대해서 취소송을 하든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X. 자, 문제 8번은 처분에 관한 판례 입장. 마사에 또 나왔네. 마사에 나오고 처분 나오면 결론은 뻔하잖아. 처분 아니다. 응? 맞네. 그냥 단체 내부에서의 징계 내지 제재에 불과하다. 공권력 행사인 처분이 아닙니다. 1번 O. 그 다음에 2번. 자, 시험 승진 후보자 명부에서 그 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던 사람 이름을 삭제한 행위는 처분이 아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응? 자, 여러분들이 두 가지가 있어. 승진 후보자 명부에서 이름 삭제한 건데 결론이 다르게 나온 게 있어. 이제 교감이 교장 승진하는데 여기는 시험 봐서 승진하는 게 아니라 심사 승진. 심사에서 승진할 후보자, 심사 승진 후보자 명부에서 삭제한 건 처분이래. 응? 교육 공무원 어쩌고저쩌고. 근데 이건 경찰 공무원인데 이거는 시험을 봐서 승진할 대상자들. 시험 승진 그 단어 갖고 구별해야 돼. 길게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어. 시험 승진 후보자 명부 삭제하는 처분 아니고 심사 승진 후보자 명부에서 삭제한 건 처분. 응? 그렇게 기억을 해야 돼. 시험 요령. 그 다음에 3번은 그러니까 2번 맞는 거지? 응? 1번도 맞고 2번도 맞고 3번은 자 거기 키워드가 금융감독원장이 문책 경고를 보냈어. 응? 근데 그 앞에 누구야? 공공기관의 현재 근무하는 임원이란 말이야. 그러면 어떤 은행의 현재 임원이
뭔가 법 위반 사실이 있다 해가지고 금융감독원장이 그 은행에다가 얘 징계해라, 문책하라고 경고를 보낸 거야. 그러면 법 규정에 의하면 경고를 받은 해당 은행은 그 임원을 징계를 하게 돼 있어. 그러면 이 감독원장의 문책 경고에 따라서 당연히 징계가 내려지게 되니까 그 해당 임원에게 불이익을 발생시키는 조치다 해서 처분성 인정. 응? 3번 맞고 그러면 4번이 답이네. 그치? 공정거래위에서 아까 읽었지? 표준약관 사용 권장행위는 응? 처분이다. 말만 표현은 권장이라 그래서 헷갈릴 수 있는데 그죠? 이건 처분이 아니다. X. 4번이 당법. 정답. 그 다음에 문제 9번은 취소송 제기할 수 있는 제기의 요건, 적법 요건 틀린 거. 1번 무효 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송 제기할 때는 취소송 요건 갖춰야 된다. 5. 제소기간 지켜야죠. 근데 이 사람이 원래 무효인 처벌에 무효 확인 소송했으면 제소기간 없어. 근데 무효 선언을 해달라는 의미로 취소하면 소송기간 갖춰야 돼. 1번 맞고 2번은 안날의 뜻. 안날은 원칙적으로 현실적으로 안날을 의미하는 거다. 응? 그래서 틀렸지? 반대로 설명해 돼. 현실적으로 안날을 의미하는 것이지 상대방이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를 말하는 게 아니다. 응? 2번이 반대로 설명이 됐어서 2번이 정답. 3번은 뭐야? 아, 끝에 보니까 이거 소외이익 얘기하는 거야. 법률상 이익이. 그지? 근데 무슨 나라가 보이냐면 가중제재, 가중적인 제재를 하도록. 그죠? 첫째 그때 가중사유 이런 나오잖아.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생각나지? 가중되도록 돼 있다. 위반의 수가 늘어날수록 더 무거운 제재를 하도록 가중하도록 돼 있으면 설령 앞선 영업정지기간 지난 것도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이익이 있다. 설령 가중하도록 규정한 게 법령에서 규정한 것뿐만 아니라 행정규칙의 성질을 갖는 규정에서 가중사유로 규정을 했더라도 소의 이익이 있다. 응? 3번 5. 4번은 자, 원고 적격, 피고, 뭐 세소 기간 다 뭐야? 소송 요건이야. 소송 요건은 언제까지 갖춰야 돼? 모든 신급 단계, 사실심, 법률심, 응? 이제 1심, 2심, 대법원까지 다 소송 요건이 구비돼야 돼요. 대법원 올라가서도 요건이 구비 안 됐다면 언제든 각하야. 그래서 소송 요건, 상고심, 즉 대법원 단계까지도 존속돼야 되고 어느 재판 단계에서는 요건이 흥결됐다면 바로 각합니다. 언제든 문제 없어요. 자, 10번 처분성 인정된 거, 처분으로 인정된 거 모두 고른 거 4개 있대. 6개 주고 7개나 줬네. 지문을 7개나 깔아놓고 고르래. 그지? 자, 기억 어때? 장애 등급 결정. 이거 당연히 장애 등급이 이게 무슨 그 기관에 의해서 등급이 뭐다 그러면 당연히 그 등급에 정해진 바에 따라 장애 뭐 보상금이 나오는 거지. 이건 당연히 상대방의 권리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장애 등급 결정 처분. 마사에 나왔어. 1, 2번. 처분 아니지? 디귿번. 자, 행정기관에게 토지 분할해달라고 신청했더니 거부당했어. 자, 토지 소유자는 자기 토지를 이렇게 분할해서 원래 이게 한 사람의 땅이었는데 A 땅, B 땅으로 분할하고 싶다. 신청하면 신청권이 있대. 그 분할해줘야 된대. 응? 그래서 분할 신청권이 있다고 봐야 되니까 거부는 처분이래. 응? 그래서 디귿번 처분. 그 다음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하여튼 계획 앞에 기본자 들어가면 다 처분 아니야. 이건 국민에게 직접 효력 갖는 계획이 아니야. 처분 아님 기본계획. 그 다음에 미음번. 행정기관에게 건축계획을 심사 의결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반려 거부된 거 이것도 거부처분. 응? 그 다음에 비읍번.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과거 사건 조사한 뒤에 뭐가 진실이었다고 결정한 거 있지? 이것도 처분. 시옷은 아까 나왔지? 확약일 뿐 처분이 아니다. 따라서 니은 아니고 그 다음에 리을 아니고 시옷 아니고 3개만 제외. 따라서 그럼 뭐야? 기억, 디귿, 미음, 비읍 2번이네요. 2번이 답. 그 다음에 11번은 틀린 옳지 않은 거. 일반 추상적인 법 그 자체는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닙니다. 1번 O. 2번은 첫째 줄 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 처분이 있느냐 없느냐는 소송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느냐 여부는 소송 요건의 하나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주장하든 말든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2번 O. 그 다음에 3번은 행정기관에게 어떤 나한테 불이익 조치를 행정위원회에 하려고 합니다. 이거 못하게 판결해 주세요. 이거 막아주세요. 이런 소송은 금지시켜달라는 소송은 행정소법에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 부적법한 소송 맞습니다. 이런 청구를 해봐야 각하됩니다. 법원으로부터. 3번 맞고 4번은 자 행정심판 청구가 요건을 다 갖춘 적법한 청구인데도 요건 못 갖췄다고 오인해서 각하시킨 재결은 행정심판 거친 거로 쳐줘요. 응? 그래서 이거는 이 재결은 끝에 원처분주의에 의해서 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이 재결이 뭐야? 앞에 부적법한 청구가 아닌데도 각하한 재결은 재결 그 자체가 위법한 겁니다. 재결 그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때는 재결 그 자체를 소송 대상으로 할 수 있어요. 응? 이 재결 그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기 때문에 4번이 정답. 자, 그 다음에 12번은 처분, 그러니까 처분성을 물어보는 게 제일 많아요. 문제에서 소송 대상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1번은 어떤가? 첫째 줄에 행정청의 지침. 이 행정청의 지침을 좀 다른 말로 말하면 행정규칙. 그래서 뭐 행정조직 내부에 인사관리 규칙 뭐 이런 거 정해놓고 공무원들 인사관리하는데 아까 그런 거 있었지. 공무원 인사관리 규칙에 행정청이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징계받는 대신에 너 경고한다. 이렇게 불문 경고 조치만 내려도 그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돼서 다음번에 아무리 일을 잘해도 표창 대상에서 제외되고 뭔가 또 다른 징계받을 일을 했을 때 과거에 공적 세운 게 있으면 그걸 감경받을 수 있는데 감경받지 못하게 되는 등 불이익하게 돼 있기 때문에 설령 행정청의 지침 같은 행정규칙에 의해서 행해진 행위라도 상대방 공무원에게 이렇게 법적인 권리 이게 침해를 주는 행위라면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게 판례. 그래서 이 1번에게 대표적인 게 아까 불문 경고 조치가 그렇게 외우면 돼. 불문 경고 시험에 아예 불문 경고 조치 딱 잘라내는 경우 있어요. 처분서 인정한 거 골라라 할 때. 응? 불문 경고 조치, 행정규칙에 의한 불문 경고 조치에 관련된 겁니다. 2번은 소송에서 소송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느냐 아니냐는 소송 요건의 하나죠. 응? 응? 소송 대상이 되는 것 같고 소송했느냐 이 문제인데 처분이 위법이냐 아니냐는 소송 요건하고는 관계가 없고 소송 요건 심리 후 받아들여서 당사자 주장대로 처분이 위법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건 본안 심리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소송 요건이 아니고 본안 심리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응? 처분이 위법이냐 아니냐 위법성 여부는 따라서 2번 5 1, 2번 다 맞네요. 3번은 자 키워드 군의관이 신체 등이 판정 처분일까 아닐까 이게 최종적인 그 판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남자 신체 검사해가지고 군의관이 등급을 매겨. 근데 등급 매기는 건 이게 군대 갈 의무를 확정짓는 게 아니라 그 군의관이 등급 매겨놓은 걸 가지고 병무청장이 최종 너는 현역, 너는 보충력, 너는 면제 이게 최종 병역 처분인 거야. 그에 의해서 병역 의무가 확정 나는 거예요. 그러면 군의관이 하는 건 군의관은 최종 결정권자도 아니에요. 즉 처분 행정청이라고 할 수도 없으며 신체 등의 판정은 최종 처분청인 병무청장의 병역 의무 결정을 위한 내부 자료를 만들어내는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거는 처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군의관이 신체 등급 판정을 잘못 내렸다고 생각하더라도 이걸 갖고 소송할 수는 없는 거고 그 잘못 판정된 걸 기초로 병무청장이 최종 결정 내린 것 갖고 소송으로 다퉈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처분이다 XA 그러면 첫째 줄에 군의관의 신체 등급 판정은 처분 아니다. 맞아요. 다만 그걸 군의관의 신체 등의 판정을 근거로 해서 지방법무청장이 최종 병역 처분 내린 게 이게 처분인 겁니다. 3번도 맞고 4번이 답이네. 자 4번 왜 틀렸어?
끝에가 틀렸죠. 이거 당사자에게 원래 처분했다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꿨대. 이거 무슨 논리로 풀라 그랬어? 감액 처분해 준 거와 똑같아. 그죠? 그러면 감액되고 남은 당초 처분을 가지고 소송 대상으로 삼고 소송 제소 기간은 어느 때부터 참아? 당초 처분이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해야 되죠. 그렇다면 둘째 끝에 소송 대상은 뭐야? 소송 대상과 제소 기간 판단 기준이 되는 처분은 유리하게 변경된 처분이다. 응? 맞다고 봐야지. 유리하게 변경된 처분은 변경되고 남은 처분이란 뜻입니다. 응? 그런데 이게 이제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게 되는 거지. 응? 그러니까 자, 소송 대상은 뭐라 해야 돼? 유리하게 변경되고 남은, 그러니까 어디다 남은이라는 말을 추가해서 생각하면 딱 맞아. 유리하게 변경되고 남은 처분. 응? 그게 소송 대상. 그리고 제소 기간은 언제부터 따져? 당초 처분이 행해졌을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응? 그러니까 곧 제소 기간 때문에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질문에서 당초 처분이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제소 기간은 4번으로 하고요. 13번은 자, 판례 입장으로 틀린 거. 자, 1번. 이거 지난주에 읽었던 것 같은데 교도소장이 특정 수용자는 자유로이 못 만난다. 응? 교도관이 다 옆에 붙어 앉아서 다 대화 과정 녹음하고 녹화하고 이렇게 할 대상자로 정한 건 그 해당 수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이다. 응? 그 다음에 2번. 쭉 읽어 나가다가 핵심은 둘째 줄 중간. 행정기관이 작성한 토지대장에 땅 주인 이름이 잘못 기재돼 있어요. 땅 주인 이름 변경해 주세요 하고 신청했는데 거부당했어요. 이 거부행위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에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친다. 처분 아니다. 응? 그래서 두 번째 줄 토지대장의 소유자 명의 변경 신청을 거부한 행위. 이게 제목이죠. 소송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써야 돼? 셋째, 국민의 권리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것이어서가 아니기 때문에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판결문이야.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쪽 파트가 되게 헷갈려요. 그게 뭐야? 저 몇 가지가 있거든. 그게 뭐냐면 저 지목 잘못 기재돼 있으니 변경해 달라고 신청. 이거는 신청권 있고 거부 처분이다. 응? 그 다음에 건축물의 용도가 땅은 지목이라고 하고 응? 건축물의 용도는 따로 줄여 부를 말이 없으니까 그대로 써서 건축물의 용도가 잘못 기재돼 있으니 변경해 달라. 신청권 있고 건물주에게 신청권 있고 거부한 건 거부 처분이다. 응?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여기 토지 분할 신청 받고 거부한 행위는 거부 처분. 근데 토지 대장에 땅 주인 이름 잘못 기재돼 있다고 그 변경해 달라고 신청 받고 거부한 건 처분이 아니다. 응? 이런 거 몇 가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어떻게 돼? 즉 금융감독원장의 문책 경고. 응? 그리고 해당 임원. 이거 처분이다. 그지? 아까 나왔지? 4번 당연퇴직 인사발령 통보. 처분 아니다. 쓰였던 판례 또 쓰이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 14번은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원래는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소송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그런 경우인데 예외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 아닌 거. 응? 뭐 있어? 첫째, 이미 누가 똑같은 사건에서 기각 재결 받은 경우 아예 행정심판 제기조차 할 필요 없죠. 두 번째,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처분은 어느 하나가 이미 재결을 거쳤을 때 이것도 행정심판 아예 제기를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3번도 아예 제기 자체도 안 해도 돼요. 1, 2, 3번은 행정심판 제기 자체를 아예 안 해도 되는 예외 사유고 4번만 뭐야? 4번 문장을 보면 행정심판은 제기는 해놨는데 판정인 재결 나오는 걸 기다릴 수 없는 때잖아. 아니 기다릴 수 없는 때가 아니라 행정심판 기관이 재결을 할 수 없는 상태잖아. 그러면 제기는 해놨는데 재결까지 기다리지 않고 소송을 가도 되는 경우죠. 4번이 제기는 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4번이죠. 그래서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다른 거라 이렇게 문제니까. 응? 자, 그다음에 15번은 틀린 거 골라라. 1번 뭐야? 아이고야. 뭐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사업 하면 어디서 공부했던 게 떠올라? 공법상 계약. 응? 그래서 여기에 핵심. 자, 첫째 단어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사업 키워드. 그다음에 셋째 줄. 그래서 중소기업 청장이 어떤 지원 대상 기업하고 지원 협약을 맺은 거. 이 협약 맺은 게 공법상 계약을 맺은 거고, 협약을 맺었다가 지원금 받은 걸 엉뚱한 데 쓰는 게 적발이 되니까 협약을 해지하고 너 받았던 지원금 다 뱉어내고 환수 통보한 거. 이거 뭐다? 공권력 행사인 처분이다 아니다? 이거는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 해지하는 의사표시한 거고, 안 거라서 이거는 공권력 행사인 처분이 아니다. 응? 따라서 이 공권력 행사인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공법 관계인데 공권력 행사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불복해서 다투려면 당사자 소송으로 다퉈야 된다 하는 판결이었죠. 자, 1번이 답이네. 1번. 이거는 뭐야? 첫째 끝에 행정청이 우월한, 셋째 끝에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 행사로서의 처분이 아니다. 대등한 관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 그래서 당사자 소송으로 다투어야 될 문제다라는 게 판결이에요. 1번이 정답 나왔어요. 반면에 2번. 우리 BK21 사업 힌트도 나오네요. 두 번째 줄에. 그래서 BK21 사업은 공법상 계약을 맺었다고 할 수 있는데 연구비를 엉뚱한 데다 쓰다 적발이 되니까 두 번째 줄에 협약을 해지하고 징계를 요구한 거. 그런데 이건 뭐야? 연구팀장 을에 대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연구팀장 팀장인 교수에 대해서 대학에서 자체 징계하라 요구한 거는 요건 처분이 아닙니다. 응? 그거 물어본 거예요. 근데 요 앞에 BK21 사업 협약 해지, 응? 그 다음에 그 연구비 지급했던 거 환수 통보는 처분이라 그랬어요. 그거는 처분인데 그 연구팀장 징계하라고 대학에 요구한 건 일종의 행정 지도지 그건 처분이 아니라는 거야. 응? 그래서 여기에 질문의 포인트는 그 연구팀장에 대한 대학 자체 징계 요구가 처분이냐 아니냐 그거 묻는 거예요. 처분 아니다 맞고. 3번은 네. 자, 3번은 둘째 줄에 앞에 건축 협의 했다가 둘째 줄 끝에 협의 취소한 거 처분. 이거 다 예전에 설명했어. 그 다음에 4번 둘째 줄에 가면 셋째 줄 감사원의 징계 요구 및 재심의 결정. 이건 처분 아니다. 응? 감사원의 어떤 지방자치단체 소속 A 공무원을 징계하라고 요구했어도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 요구만은 아무런 법적 불이익이 없어요. 실제 요구를 받아 소속 지방자치단체 등이 징계 조치를 해야 비로소 공무원한테 불이익이 되는 거지. 감사원의 징계 요구만으로는 아직은 아무런 불이익이 안 생긴 거예요. 그리고 징계 요구가 내려오니까 뭐 해당 지방자치단체 장하고 그 징계 요구 대상인 공무원하고 감사원에 재심의를 신청했어. 그랬더니 거기서 전과 똑같은 결정을 다시 내렸어. 근데 그랬더라도 이거는 그냥 징계 요구 문제 없다는 결정을 내렸을 뿐, 아직 해당 공무원에게 아직 불이익 생긴 건 없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징계 처분을 내려야 그에 따라 징계 처분을 내려야 그게 소송 대상이 되는 거지. 그래서 셋째 줄 감사원의 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 및 재심의 신청을 받고 결정 내린 거 처분 아니다. 그 다음에 16번 소송기간 제소기간. 옳은 거 오라 그랬죠? 자, 1번 소송 제기하는 취지, 청구의 취지를 변경이 허용됐어. 그래서 소변경이 허용되니까 종전의 소송은 취하되고 새로운 소송이 종전의 소송을 제기한 때부터 제기된 것으로 이제 소가 변경되었다면 새로운 소송에 대한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원칙적으로 소 변경이 있을 때를 기준한다.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이거 여러분 책에 있는데 읽지를 않았어요. 요거는 청구 취지 이렇게 두 개다. 청구 취지 변경.
응? 그 다음에 어느 때? 소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니까 청구 취지 변경이니까 자 이거야. 나한테 영업정지를 시켰는데 행정청이 뭐야? 6개월 영업정지를 했는데 나는 이게 비례원칙 위반이라는 이유로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가 소송 도중에 비례원칙 위반 말고 평등원칙 위반이라는 이유로 취소해 주세요. 이렇게 이게 청구 취지 변경이야. 원고가. 그러면 똑같은 처분에 대해서 소송 도중에 이렇게 청구 취지를 변경하면 그 변경은 그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소송기간 내 변경 신청을 했느냐를 기준으로 삼는 거야. 응? 그래서 그러니까 소변경을 있는 때라는 얘기는 그러면 원래 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90일 안에 취소를 제기했고 비례원칙 위반으로 그리고 90일이 지나기 전에 소변경을 해야 돼. 응? 평등원칙 위반이라고. 응? 그 얘기야. 소변경 때를 기준으로 해서 90일 안에 소변경 신청을 했느냐 이걸 가지고 따진다는 거예요. 자 1번 O 2번은 2번 틀렸네. 거기 재조사 결정 나왔지? 아까 읽었지? 그럼 재조사 결정 나오면 재조사 결정에 따라 행정청이 뭐 하겠어? 후속 처분을 내릴 것을 기다리면서 후속 처분이 어떻게 나오나 기다려 봤다가 후속 처분이 또 위법하게 내려졌다. 그러면 후속 처분 통지받은 날로부터 소송을 할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야. 재조사 상급기관의 재조사 결정만 내려진 단계에서는 그리고 재조사 결정을 소송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납세자가 이제 세무서장부터 세금 부과를 받고 상급기관에 이의 신청, 실적으로 행정심판한 거지. 그래서 이의 신청을 해서 상급기관에서 재조사 결정이 내려졌다면 그 소송 제소 기간은 재조사 결정 통지받은 날부터가 아니라 재조사 결정에 따라 행정청이 후속 처분 통지받은 날부터 행정청의 후속 처분 통지받은 날부터 기간 계산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2번이 잘못된 겁니다. 2번 틀렸지? 옳은 거라으니까 1번이 답이겠네. 그 다음에 3번은 어디가 틀렸어? 자, 처분의 불가증력 발생했대. 그러면 행정심판도 행정소도 제기할 수 없게 된 상황인데 이 사람이 일단 꼼수를 부렸어. 행정심판을 일단 청구. 뭐 할 거 알면서 각하될 거 뻔히 알면서 그리고 행정심판 청구해서 요건 기간 지났다 해서 각하 재결이 나오니까 그러면 재결서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송하면 되잖냐? 그러면서 재결서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송하면 이거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그거는 애초부터 소송할 수 없었던 거다. 응? 그래서 이거는 두째 줄. 이 경우에 소송 제소기간은 언제부터 따져야 돼? 당초 처분, 애초에 원처분이 있었던 때부터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소송 제기간이 이미 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 안 받아줍니다. 응? 두째 줄. 뭐 행정심판 재결서 받은 날로부터 기사 안 된다. X 이거 틀린 거예요. 4번은 여기도 뭐 말은 앞에 길은데 핵심은 뭐야? 원래 그 감액해주는 경정처분이 있는 거잖아. 감액처분. 그치? 원래 뭐 얼마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가 이거 잘못됐네 해서 줄여주는 감액 결정을 했잖아. 그러면 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돼? 감액 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이 위법에 대하여 소송으로 다툴 때는 소송 대상은 뭐야? 이미 써있네. 소송 대상은 뭐야? 취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이고, 응? 제소기간은 어느 때를 기준으로 따진다고? 당초 처분이 있을 때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라고. 응? 그러니까 여기는 감액 처분이 X야, 셋째 줄에. 감액 처분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당초 처분이 있을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응? 그때부터 90일. 응? 그래서 셋째 줄이 거기가 틀렸고. 자, 17번은 또 이런 문제 또 냈네. 그지? 원래 행정심판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건데 읽어보니까 아예 첫째 끝에 행정심판은 청구를 해놓되 판적인 재결까지 기다리지 않고 소송 가도 되는 경우 묻죠? 네 가지인데 뭐야? 2번 네 가지 중에 하나가 질문에 맞는 거야. 그치? 뭐지? 3번이네 3번. 그죠? 3번만 뭐 하는 거야? 아예 행정심판 청구, 즉 제기 자체를 안 하고 소송 갈 수 있는 경우죠. 1번, 2번, 4번은 뭐야? 아예
행정심판 제기 자체를 안 거치고 행정심판 제기를 안 하고 소송 갈 수 있는 네 가지 중에 세 가지입니다. 정답은 3번. 3번은 제기의 행정심판은 제기의 노태 재결까지는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경우예요. 자, 그러면 또 잘 이해했나 보자. 18번을 보니까 뭐야? 행정청이 상급 행정처, 여기 두 가지를 다 물어봤어요. 하나는 뭐냐면 내부위임 받았대. 내부위임. 그럼 우리가 내부위임 받으면 하급기관, 내부위임 받은 하급기관 누구 이름으로 처분해야지? 상급 위임한 기관 이름으로 내보내야지. 그죠? 네. 그러면 내부위임 받은 하급기관이 2007년 1월 10일 날 상급기관인 Y의 이름으로 갑에게 2천만 원 과징금 부담금을 부과했다. 그랬다가 같은 해 2월 3일자 너무 많이 부과했구나 깨닫고 1,000만 원으로 감액해줬대. 그 1,000만 원으로 감액했으니까 어쨌든 1,000만 원 줄이고 1,000만 원 남겨놓은 거야. 자, 갑이 이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할 대상은 무엇이며 피고는 누구냐 물어봤어요. 우선 피고를 먼저 골라보자. 자, 내부 위임했고 누구 명의로 했어? 위임기관 명의로 했으니까 위임기관이 피고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피고는 Y예요. 만약에 위임한 기관 Y 명의로 안 하고 하급기관 X 명의로 했다면 어떻게 돼요? 아니구나. 상급행정청이 X, 내부임 받은 하급기관이 Y지. 근데 Y가 자기 명의로 했지? 그럼 자기 명의로 한 Y를 피고로 하는 거야. 그래서 피고는 Y가 되니까 그거 갖고 그러면 둘은 벌써 날리는 거야. X가 피고가 된다고 한 1번, 3번은 날려. 그러면 2번, 4번 중에 답이야. 이제 둘 놓고 소송 대상은 뭐야? 감액해줬잖아. 감액되고 남은 당초 처분. 그럼 감액되고 남은 건 1,000만 원 부과 처분인데 소송 기간은 언제로 기준점으로 삼을까? 그 감액되고 남은 당초 처분이 언제부터 있었다고 보는 거야? 당초 처분 행해졌을 때부터 감액된 상태로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당초 처분이 언제 예정했어? 1월 10일자로 행해졌잖아. 1월 10일자로 감액된 1,000만 원 부과 처분이 있었다고 보고 그걸 소송 대상으로 삼는 거야. 그래서 1,000만 원 그리고 그렇지. 그래서 Y가 되고 날짜는 1월 10일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는 거야. 1월 10일자에 1,000만 원 감액되고 남은 1,000만 원 부과 처분을 소송 대상으로 삼는 거야. 2번이 답이 돼. 내가 이거 또 찾아서 문제 내는데 10번, 19번도 유사한 문제죠. 그래서 판례에 따를 경우 소송 요건. 자, A 시장은 2016년 12월 달에 갑에 대해서 3개월 영업정지 처분. 그리고 갑은 12월 26일 날 송달 받았음. 갑은 이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행정심판위원회는 3월 6일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줄여줘라 하고 2개월 영업정지에 가름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변경 명령하는 재결을 내렸고 이에 시장이 이 재결에 따라서 감액시켜줬죠. 그래서 재결서 정보는 3월 10일자에 송달되었다. 이에 A시장은 3월 13일 갑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를 했다. 그런데 갑은 여전히 자기가 제재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여 소송하려고 그런다. 그럼 여기서 소송 대상은 무엇이며 소송 기간은 어느 때를 기준으로 따지나? 물론 피고는 당연히 A시장입니다. 그러면 소송 대상은 우리가 이거 감액시켜준 거지? 감액시켜준 남은 게 뭐야? 결국은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뭐로 바꿔놓은 거야?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바꾸는 거지. 그럼 소송 대상은 과징금 부과 처분. 근데 과징금 부과 처분 이렇게 바꾼 거 언제부터 있었다고 간주해? 당초 처분할 때부터 있었다고 간주해. 그러면 날짜 2016년 12월 23일자로 과징금 부과 처분한 거. 이걸 소송 대상으로 삼아야 됩니다. 12월 23일자에 과징금 부과 이거 3번에 그게 나왔네. 12월 24일자에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변경되고 남은 원처분. 이걸 소송 대상으로 삼고
자, 소송기간 90일은 언제부터 따져? 행정심판을 안 거쳤다면 2010년 12월 23일부터 기간 계산을 따지는 건데, 이거는 지금 행정심판을 거쳤지? 그건 행정심판을 거치면 재결서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그럼 재결서 송달된 날이 셋째 주래, 그죠? 넷째, 다섯째 주래 2017년 3월 10일자에 송달됐으니까 2017년 3월 10일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해야 됩니다. 그랬죠? 그래서 3번이에요. 맞았어요, 다들? 이거 이거 암기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 잘 이해를 해야 되지, 그지? 네. 그래서 3번이 정답. 그 다음에 20번은, 네. 소의 종류의 변경. 근데 소 변경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거. 기억번. 소송 종류. 소 변경은 법원이 직권으로도 할 수 있습니까? 소 변경은 반드시 원고의 신청이 있어야만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직권으로 못하니까 기억 X. 소 변경 물으면 맨날 이거 물어봐. 직권으로 할 수 있느냐? 안 된다. 신청에 의해서만 하는 거다. 그 다음에 니은번. 자, 소 변경은 시간적으로 언제까지만 가능하다고 법에 명시돼 있었지? 사실심 종결시까지만, 2심까지만. 그러면 여기에 항소심이라고 나왔지? 항소심이 2심을 말하는 거야. 1심 판결에 불복해서 고등법원에 청구하는 걸 항소한다 그래. 항소심. 고등법원 판결 나온 거에 불복해서 대법원에 청구하는 걸 상고한다 그래. 그래서 대법원 단계를 상고심. 그 다음에 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하는 걸 항소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소심은 사실심 단계니까 소 변경이 가능합니다. 니은은 오해요. 그 다음에 딕은 맞아요. 취소송 같은 항고송을 당사송으로 바꿀 수도 있고, 당사송을 제기했다가 취소송으로 바꿀래요. 이것도 다 가능하고, 그죠? 모든 소송 종류 간에 다 변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디귿은 X네. 허용되지 않는다, X. 허용됩니다. 그 다음에 리을은 어떻게 돼? 자, 소 종류 변경 요건을 갖췄다면 면직 처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공무원 보수 지급 청구소송으로 변경하는 거 가능하다. 이거 맞나요? 여기 뭘 바꿔보자. 리을번에 공무원 보수 지급 청구소송은 무슨 소송일까? 당사자 소송입니다. 공무원 월급 못 받았으면 월급 달라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어요. 지자체 공무원이면 지자체를 상대로. 그래서 살짝 바꿔놓은 거야. 디귿 문장하고 리을 문장하고 바꿔놨는데, 리을의 공무원 보수 지급 청구 소송은 당사자 소송. 그 앞에 면직 처분 취소는 항고 소송. 항고 소송을 당사송으로 변경할 수도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기억 틀렸고 디귿 틀렸고 리을만 맞기 때문에 4번이 답이네요.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소송 문제가 워낙 많아서 예전까지부터만 이렇게 앞에 거부터만 했는데도 벌써 한 2016, 7년 정도에 끊겨버려. 최근 문제는 또 문제풀이나 다른 시간에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죠. 수고했어요.